조선인들에게는 지옥섬이라 불리며 역사적 진실이 감춰진 섬 군함도. 지옥섬 군함도의 이야기가 스크린으로 부활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규모의 작업이어서 이게 과연 진짜 가능한가,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 있었어요. 영화 베테랑 이전부터 큰 숙제처럼 품고 있었던 군함도.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에게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멘붕 상태가 왔었죠.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정말 지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화 군함도를 세상에 떠오르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바다 한가운데 10m의 담벼락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채워진 인공섬 군함도. 군함도를 서칭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항공 사진을 탁 보는 순간 굉장히 압도적인 이미지더라고요. 인간이 자연을 이긴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되게 기괴했어요. 이렇게 좀 무서워서 이렇게 딱. 해저 1000m 탄광 작업을 위해 강제징용된 조선인들. 거기서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아남아야 했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도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내가 모르던 사실들을 봤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영화를 잘 만들자. 절박함을 선명한 의지로 담아낸 감독 류승환. 그러니까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실제 또 역사적 그 사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관객들이 볼 때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이번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저에게는 긴장감이었어요. 서스펜스. 1945년 일제강점기.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조선인들이 도착한 곳 군함도. 그곳에서 조선인들은 해저 1000m 탄광 속 목숨을 건 강제 노역에 투입되고, 전장의 패망에 짙어진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이를 눈치챈 조선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섬에서 탈출한다, 400명이 탈출한다는 제가 그리고 싶었던 명확한 이미지였고, 이 인물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재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방식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순응하기도 하고. 1945년 그곳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춤과 노래와 연주를 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군함도. 이거는 정말 붙지 않는 건데, 어쨌든 그 자기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즐길 줄 알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번 영화에서는 경성 반도호텔 악단장 이강옥 역을 연기하며 하나뿐인 딸 소희와 함께 자신만의 방식과 생존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황정민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냥 한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가족이 끌려간다고 하면 그건 정말 사고잖아요, 사고. 인생의 재난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가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팔 년 전에 만나 부당거래와 베테랑에 이은 세 번째 호흡인데요. 이제는 서로가 마음까지 통하는 진정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영화 인생에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하고 영화를 대하는 태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죠. 저는 만약에 황정민 선배가 없었으면 이 영화 끝까지 못했을 거예요. 황 선배가 그냥 이 주연 배우 이상이었어요. 이 장면은 감독님과 제가 함께 만든 군함도 명장면 중 하나인데요. 원래는 이제 사각 팬티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입고 신발도 신고 이랬는데 인상이 안 좋아. 그래서 감독님 얼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왜 그래? 얘기. 저 신발이 신발 벗겨 그러면.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봐. 저렇게 와서 신체 검사 받는데 신발을 신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발 아플까 봐. 아우 안 아파요. 안 죽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동의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파리 장면을 찍는데 속옷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세팅된 거를 보고 있는데 가짜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냥 속옷까지 다 탈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 장면의 완성도가 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한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200명 됐나? 남자들 200명 목욕탕 같은 느낌으로. 초반에는 조금 불편해했었어요, 애들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남자 목욕탕 느낌 확실하죠? 황 선배가 100명이 넘는 이 출연진들하고 막 같이 뭔가를 맞춰가는데 수많은 그 징용원 그 출연자들한테 막 그 파이팅을 일으켜요. 이를테면 저희 현장 좀 되게 특이했던 게 그러니까 이 콜사인을 슛을 외치면 그 출연진들 전체가 슛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형이고 오빠고 선배니까 좀 중심을 잘 잡아줘야겠다라고 그런 약간 의무감이 있었어요. 저와 촬영 내내 함께 해야 했던 사랑스러운 이강욱 밴드 멤버들. 이번에 연기 때문에 만났지만 관객들은 이강욱 악단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악단으로 맞춰온 그런 게 있으니까 관객들은 좀 살갑게 전달되려면 어쨌든 좀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자주 거의 매일 같이 이렇게 술도 먹고 야유회도 가고 그랬죠. 이강욱을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딸 소희와의 호흡이었습니다. 수아나, 잠깐만. 마지막에 아빠 만났을 때 놀래가지고 아빠 좋아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아빠 어디 갔냐고 막 어디 갔다 왔냐고 아빠는 막 때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아빠 막 안 때렸대. 많이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갭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친구 대하듯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 또 너무너무 잘 이렇게 따라와줘서 치고받고가 잘 됐지. 액션. 소희야! 얀진아! 얀진아! 어디 갔었어? 진짜 어디 갔었어? 출장! 출장! 잘했어.
돌아. 어쨌든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장면이었죠. 왜냐하면 말은 없어도 되게 그 리액션만 있고 그냥 대사는 없이 그냥 얼굴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강옥이 보여준 부성애는 어쩌면 아주 보통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곳조차 특별했던 곳, 군함도. 그림이 되게 예쁠 것 같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좀 많이 담겨 있어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기를 너무 수환이 잘하니까 그 감각도 있고 그래서 금방 잘 따라왔지. 너무나 어린 친구지만 이미 너무나 많이 단련이 된 친구였고 몰입도가 순식간에 막 전 그런 배우를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천재예요. 2011년 연기를 시작해 연기 신동이라 불리며 천만 배우로 등극한 명품 배우 김수환. 이강옥 악단에서 춤과 노래를 담당하는 천진난만한 소녀 소희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야 됐어. 머리나 하지 마. 머리나. 할 건데. 그 수환이가 탁 왔는데 애가 일단 기운이 사무실에서 딱 만나는데 기운이 그냥 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수환이가 아니구나. 내가 진영을 왜 가? 여기 나 춤추고 노래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노래 내가 부르더라고. 감독님이랑 저희 아빠랑 같이 모니터 보면서 좀 더 잘 이해갈 수 있도록 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황정민 선배님 아빠가 야, 너 이거 해볼래?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연하면서 옆돌기 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설정상 없었는데 치어리더를 했대요. 연속으로 할 수 있어. 연속으로. 그럼 몇 바까지 갈까요? 계속 할 수 있어요. 해봐. 그래서 돌아. 그걸 이제 써먹은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수환이가 너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라서 근데 이번 영화에서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였죠. 봐봐. 이쪽 편에 여기다 잡아서 펴고 나서 우리가 백을 정하면 돼. 그러니까 백을 약간 저는 여기서 이랬으면 좋겠어. 수환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사이에 그런 어깨가 아니라 이 사이로 아빠하고 진주 오빠 사이로 들어와요. 그거 촬영할 때 사실 연기에 잘 집중이 안 됐어요. 그거 촬영할 때 사실 제가 준규 오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심이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이럴 때 보면 영락없는
12살 소녀네요. 영화 군함도에서 강한 카리스마와 남성적인 매력을 보여준 배우 소지섭. 최칠성은 종로 일대를 주먹으로 주름잡던 건달이고요. 굉장히 거칠고 다혈질적이고 앞만 보고 달리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진한 속내를 가진 그런 남자, 그런 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최칠성은. 액션! 최칠성이 등장하는 목욕탕 액션씬. 이곳에서 칠성은 진한 속정을 가진 상남자를 연기했는데요. 그만해! 그만해! 밥 먹을 때 하고 씻을 때 개새끼도 안 건드려. 오늘은 상남자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삭발의 날. 가장 핫한 머리야. 너도 나도 이 머리를 하려고. 최신 유행 머리로. 글쎄요, 이 머리가 정말 유행할 수 있을까요? 한쪽만 약간 땜빵나게 해. 군함도라는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삭발도 여느 삭발과 달라야 했습니다. 둘, 셋. 우리 이강옥 밴드도 이렇게 몇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도 머리 깎으라고. 날려주시겠어요? 영화 군함도의 액션은 날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눈속임을 배제한 날것. 그 날것의 액션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배우 소지섭. 목욕탕 안 장면은 제가 가장 힘주고 싶었고, 유수영 감독한테도 현실적으로 그냥 아프게 하고 싶다고,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걸 떠나서 돌직구식으로 그냥 정말 아픈 부분들 포인트만 잘 살려서 그냥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액션! 좁은 공간에서 촬영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근데 그 안에 배우들이 들어가고 스태프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배우나 감독 모두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제가 소지섭 씨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소지섭 씨는 눈으로 이렇게 한 두 번 보면 그 액션의 동작, 그걸 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두 번 정도 이렇게 보면 그 동작을 외운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걸 실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장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나무, 갱목. 배우 소지섭은 갱목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소지섭 배우한테 되게 고마운 게 현장에서 항상 최칠성으로 있었어요. 무게를 잃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소지섭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했어요. 준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쁘잖아요. 아 진짜 뽀얗더라고요. 뽀얗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내가 연예인을 본 듯한 느낌이었었어 처음에는.
들어가보시오. 자네가 윤 선생 모셔와. 박무영은 일단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특수부대 같은 역할인데 군함도를 통해 5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배우 송중기. 소재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신중히 고민했고 긴 시간 공부를 하며 박무영을 준비했는데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톤의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밝은 캐릭터도 많이 해와서 그런지 좀 어둡고 서늘한 캐릭터도 해보고 싶다는 찰나에 박무영이라는 친구를 만난 것도 있고요. 저는 그때 이게 송중기 배우를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건 딱 하나 뭐냐면 그 송중기 배우가 이게 라이트를 조금 이렇게 받으면 이쪽 광대 선에 이렇게 선이 생겨요. 옛날 미국 배우 중에 제임스 코반이라는 터프가이 배우가 있는데 그 제임스 코반도 이게 이 선이 있거든요. 저 선이 있다니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났는데 진짜 뽀얗더라고요. 뽀얗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저 얼굴을 망가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조선인들의 탈출을 진두지휘하는 박무영. 15m 높이에서의 탈출신 촬영은 위험천만한 상황도 많았는데요. 액션 연기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겁먹은 것도 사실이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던 것도 사실인데 정동 감독님과 좀 많이 훈련도 했고요. 많이 연습을 했었죠. 네, 나름대로. 액션 장면이 많았던 박무영을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또 노력한 배우 송중기. 어쨌든 모든 배우들이 열심히 하지만 송중기 씨 이제 워낙 욕심이 이제 많으니까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집중력이 뛰어나고 되게 잘하더라고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지닌 광복군 박무영을 위해 배우 송중기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고 모든 액션 장면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실제로는 크고 작은 부상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고 안쓰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 영화인데요. 그렇게 말할 때 저럴 수가 있구나. 해상 촬영이 한창인 세트장. 좁은 세트장에서 배를 움직이는 건 다름 아닌 스태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현장에서 농담으로라도 이거는 스태프들도 탈주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조선인들만 탈주하는 게 아니고 스태프들도 탈주하고 싶다고 언제 집에 가냐고 다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네. 자신의 촬영이 끝나면 어느 틈엔가 스태프들 사이에서 열일을 하곤 했던 배우 송중기. 고생하는 스태프들의 마음까지 배려한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송중기라는 배우의 진중함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고 배려심이 굉장히 커요. 쉽게 사람이 뭐 이렇게 배워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난 성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일제치하에 갖은 고초를 겪었고 그 삶을 군함도에서 이어가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고 강인한 생존력을 지닌 여성 캐릭터입니다. 강제로 군함도에 끌려온 조선 여인 말년. 위안부에 처절했던 삶을 살면서 여리지만 강인하고 처연하지만 당당했던 조선의 여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액션! 그랑께 지랄들 떨지 말고 가맹이들 있어. 입에 걸레를 불어서 입이 더럽나? 그런지 깨끗한지 봤냐? 봤어? 내가 누군지 알고 바락바락 대들여. 야, 너 그거 안 누나 이 정성받아 ub어서 굴러먹던 깡패 새끼들인가 본데. 아이고, 저거 오줌은 다 쌌네.
굉장히 아려.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강인한 말년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계속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말년 더 꽉, 더 세게 좀 하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오빠랑 첫 호흡이었는데 너무 죄송했고 치르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당했죠. 당했습니다, 전 일방적으로. 뭘로 가는지도 모르고 돈 벌러 가는 거라고 도락구에 태워쳐서 갔더만 일본군 부대더라고. 거기 얼마나 곡성 맞은지 거기한테 잘못 물리면 사람이 죽기도 해야. 그런 조선 위안부 피해자의 캐릭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담감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우리 역사의 한 자락. 누군가는 깊은 심해 속에 가라앉기를 바랬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우리가 1419일간 뜨겁게 끌어올린 군함도. 그 숨통 막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그거를. 군함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관객들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분명한 픽션이고 만들어진 이야기고 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보고 나서 군함도라는 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잊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진실이 숨겨진 섬 군함도.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향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시마. 일본 해군의 전함을 닮아 군함도라 불리게 되었다. 그냥 당연히 너희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라고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아남아야 했고 실제로 하시마에서 해저 1km까지 내려간 거니까요. 해저 1km 깊이의 갱도 속은 나무 뿌리처럼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곡괭이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어른들을 뽑을 수가 없는 거야. 13살, 12살 이 아이들이 가서 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허리를 펼 수조차 없는 갱도에서 하루 12시간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군함도는 높은 파도 때문에 바닷물이 섬 전체에 비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바닷물이 방으로 이렇게 들이쳐서 다다미 바닥에서 이 바닷물이 막 배어 있어가지고 막 피부병이 걸리고. 피부병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당시에. 그렇죠. 씻을 데도 없고 무슨 약이라도 약품이라도 정확하게 있는 게 먹는 것도 부실하지. 그러니까 막 그 뼈만 남은 소년의 사진. 그냥 이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건 그냥 배가 고팠던 거예요.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주먹밥으로 고된 생활을 견뎌야 했다. (1943년부터) 3년간 약 500명에서 800명의 조선인이 이곳에 징용되어 강제 노동한 것으로 추정. 그중 이 섬에서 사망한 이들은 공식 집계 134명. 누락되거나 은폐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 그런데 2015년 일본은 하시마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했다. 문화유산이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잖아. 분통이 터질 노릇이잖아요. 그러나 군함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고통받은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군함도를 비슷하게 구현을 하고자 했던 가장 큰 목표였었고요. 실제 완성이 됐을 땐 완전 처음 보는 규모의 완성도가 진짜 높았고 군함도에 최대한 가깝게 그대로 불러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군함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함도 세트를 6개월 정도에 걸쳐서 80에서 100명 정도가 세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와, 이게 가능해? 이런 게 가능해? 화물 하나 만드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질 거라면 블루 스크린 앞에서 내 배우들한테 가짜 연기를 하게 하고 싶진 않다. 나조차도 내가 실제 하는 곳에서 연출을 했으면 좋겠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디테일하게 똑같이 만들었고 세트장에서 차 타고 다닌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컸죠. 위압감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더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 찍는 맛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들이대도 이게 오히려 그게 고민이었어요. 너무 찍을 때가 많으니까.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이 돼서 처음 이제 군함도로 들어가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감옥과 비슷한 느낌을 디자인을 한 공간이거든요. 실제의 군함도에 비슷한 스케일로 우선 디자인을 했고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이 감옥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자 하는 게 이 공간이 가장 큰 포인트였고 가장 규모도 있었고 좀 위험했었던 세트가 화물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조선인들을 일본인들은 물대포를 쏴대고 실제 그 세트 규모도 굉장히 컸었어요. 한 80평 정도 되는 세트를 딤불 위에 올려서 배가 바다에서 흔들리는 듯이 딤불을 이용해서 흔들었었거든요. 네. 이곳은 거주구역의 아파트들이거든요. 뭐 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 콘크리트 건축 기법을 사용한 건축물이었죠. 지하를 제외한 위 상층부들은 일본인들이 사는 설정이고 그리고 이 아래층 지하 저 아래로 들어가는 지하들은 조선인들이 사는 거주고요. 구도적으로 우선은 이 계층적인 차이를 보여주려고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차이. 이곳은 조선인 식당인데요. 한 200~300명이 되는 인원들이 바글바글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실제 그 식사의 양과 질이 굉장히 떨어졌던 조선인들의 실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었고 제일 어려웠던 곳은 당연히 탄광이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너무 컸었고 저희가 구현할 때 가장 힘들었었던 점은 이 넓은 공간을 검은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광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이제 실제 석탄과 연탄과 이제 검은색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사실 외부에서 보는 느낌은 그때 당시 1940년도, 30년도 기술력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의 컨베이어 벨트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걸 좀 표현을 했고, 실제 지하로 내려간 존재하는 개미굴들과 탄광들, 구현하는 것들, 제일 힘들었었던 과정입니다. 초반에 갱도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는 줄 서서 뭐 이렇게 대기표 받고 하는 그 큰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저는 되게 근사했었어요. 야, 세트인데 정말 잘 지었다. 완벽하게 구현된 해저 탄광은 답답함과 위압감마저 들게 만들었다. 갱도를 쭉 따라서 점점 더 아래로 내려와서 탄광에서 말하는 마지막 장이라고 막장이거든요. 기계적인 힘이나 어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순수한 그냥 인간의 인력만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 보면 그래서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자연적인 소재들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개미굴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도 세트가 기어다녀야 될 정도로 되게 좁았어요. 낮고. 실제 군함도의 갱도를 그대로 만든 세트는 배우뿐만 아니라 스텝까지 모두 허리조차 펴지 못하고 촬영에 임했는데요. 이 공간 자체가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영화들 중에 가장 역대급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안에 그런 장면들이 나올까 싶어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전체적으로 동선 맞춘 거를 기억하시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이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같이 촬영했던 작은 역할이지만 배우들이 없었으면 군함도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영화를 존재하게 한 숨은 주역. 주인공이 돋보이는 순간들보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그냥 조선인들 전체가 자신이 아는 사람들처럼 느끼고 극장을 나섰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단역 배우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연기를 보여 완성된 몹신. 보조 출연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영화였다는 거는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인 것 같고, 그 뒤에서 공간을 채워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300~400명이 탈출한 장면이 나오겠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보조 출연자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카메라 뒤에서 가장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야 했던 스태프들. 한 번 현장 나가는 게 무슨 이렇게 전쟁터 나오는 것 같았어. 다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촬영장을 1419일 동안 지켜낸 사람들. 고생 진짜 많았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열심히 잘해줬고. 군함도 하면서 너무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되게 뿌듯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왔다는 게. 그들의 노력으로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얘들아. 수고했습니다. 115회차 촬영으로 공식적인 촬영 마쳤습니다.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찝었다. 어디가 개수작이야. 또 밀어. 정말 감사합니다.